안녕하세요. 오승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강한 명조인데, 신강한 명조는 일간을 약화시켜서 일간의 힘을 빼줘야 하므로 일간을 약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즉 관성을 써서 일간을 극하든지 식상을 써서 일간을 설해줘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써야 합니다. 이 명조는 관성을 쓸 수가 없어서 식상을 용신으로 써야만 하는 명조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명조를 설명드리면, 이 명조는 간목일간이 지지 임목의 강지에 좌하였고, 지지에서 해수의 생조와 천간의 임수와 계수의 생조를 받아서 일간이 신강한 명조입니다. 천미의 해석을 보면 목일주가 겨울에 태어나 조가 필요하다. 임목이 해수와 인해한목되어 사화가 수의 극을 받지 않고 목의 생함을 받는다. 초년 금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중년 화운이 오자 발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였는데, 해석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나 조, 즉 온기가 필요하다 하였고, 식상인 사화가 온기인데 해수가 사화를 충하여서 온기가 꺼지려고 하는데, 마침 해수가 임목과 합을 하여서 오히려 사화를 생해 주었다라고 하였고, 온기가 필요한 명조라서 초반 금운 서방운일 때에는 흉운이라 고생하였고, 중년 화운 남방운이 오자 발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명조는 화운이 용시운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신강한 명조는 관성이나 식상을 써서 일간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관성을 찾으니 관성은 지지에 신금이 있고 식상은 지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즉 신금으로 일간을 극하든지 사화로 일간을 설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조에서는 관성인 신금이 일지 임목을 충을 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비겁을 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관성은 용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성이 비겁을 충하면 용신으로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정관격, 편관격 같은 관격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관성이 일간과 비겁보다 약해서 일간을 극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두 번째, 관사론잡이 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 비겁을 충하게 되면 관성과 일간의 갈등을 더욱 커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성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인데, 이럴 때 비겁을 충하게 되면 관성의 기세가 더욱 강해져서 일간을 과잉 통제하기 때문이고, 네 번째, 관성과 일간의 신겨루기가 심한 경우인데, 이럴 때 관성을 강하게 쓰게 되면 극설의 균형이 깨져서 악순환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관성이 비겁을 충하게 되면 용신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아시고, 이럴 때의 관성은 오히려 불길하게 작용한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관성을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식상인 사화를 용신으로 삼아서 일간을 설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해수가 식상인 사화를 충하고 있어서 이거를 용신으로 써야 되나 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인해한목으로 인하여 해수가 사화를 충하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인해한목이 사화를 생하게 해줘서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천미에서도 식상인 사화가 인해한목으로 인하여 절처봉생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인성이든 관성이든 식상이든 오행이 충국을 당하면 그 오행은 용신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충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당 오행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관성인 신금은 충으로 인해 쓸 수가 없게 되었지만, 식상인 사화가 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식상인 사화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조에서는 식상인 화를 용신으로 쓰고 비겁인 목을 희신으로 써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간이 신강한데 왜 비겁인 목을 희신으로 쓸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생화로 화를 강화시켜서 쓸 수가 없는 관성인 신금을 억제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극제화를 할 때에는 어떤 오행이 충국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그 오행은 억제시켜서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신금인 관성이 아예 없었다면 화를 용신으로 쓰고 토를 희신으로 써서 화생토로 식상의 설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희신은 용신만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조풀이를 할 때 희신을 잘못 선택해서 운기 예측을 잘못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 용신일 때 화가 희신인 것과 수가 희신인 것은 운기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희신을 잘못 선택하면 운기 예측이 전혀 맞지 않게 되어서 엉터리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희신의 선택은 명조의 생극제화를 충분히 살펴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명조풀이는 이만 마치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조에서 인해한목으로 인하여 사화가 충을 피하였다라고 했는데, 합과 충의 순서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과 충이 같이 있을 때 적용 순서입니다. 첫째, 합과 충이 같이 있으면 합이 먼저다. 예를 들어서 축, 자, 오 이렇게 있으면 자축합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자오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합과 충의 적용은 월지를 먼저 한다 인데, 오, 자축 이렇게 있으면 월지가 먼저이므로 합이 먼저 한다 하더라도 월지가 먼저이기 때문에 자오충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자축합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삼합이나 반합, 육합이 있으면 먼저 적용한다. 인옷을 삼합과 신금이 있으면 인옷을 삼합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인신충 합니다.
오술 반합과 신금이 있으면 오술 반합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해인신, 명조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월지가 먼저이므로 인의 한목을 먼저 하고 사화를 생해주게 됩니다. 네 번째, 합이든 충이든 두 오행이 붙어 있어야 적용하고 떨어져 있으면 무시합니다. 만약 좌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때의 좌우충을 무시하십시오. 합과 충의 순서와 적용 방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명조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올릴 영상은 이 명조와 같이 신강한 명조지만 관성과 식상을 둘 다 쓸 수 없어서 일간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의 힘을 따라야 하는 명조를 올려서 생극재화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